여보세요? 119입니까?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명치가 너무 아파요. 체한 것 같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소화불량이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30분 내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심장마비 환자의 40% 이상이 가슴 통증이 아닌 명치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착각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년간 응급의학과와 심장내과에서 근무해 온 이정민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 새벽 4시 응급실로 실려온 66세 김태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신 후부터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식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화제를 드셨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치를 주무르고 트림도 해보고 물도 마셔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부인께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자고 하셨지만 김 씨는 그냥 체한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명치가 바위로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프면서 왼쪽 어깨까지 묵직한 통증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부인께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119를 부르게 되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거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가 즉시 응급심장 중재수를 결정했고 혈관 조영수를 통해 막힌 부위를 확인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응급시술을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1시간만 더 늦었다면 심장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김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고혈압이 조금 있긴 했지만 약을 먹고 있었고 당뇨병도 없으셨거든요.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될 때 그냥 소화제 먹고 넘어가신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계상 국내에서 매년 약 6만 명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해요. 이 중 3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10%는 치료 중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온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올까요? 바로 명치 통증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명치 통증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대처법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명치 통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언제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치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과식이나 급하게 먹는 식습관이에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공기를 함께 삼키게 되고 위장에 부담이 가면서 명치 부근이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가을에 70세 박명숙 할머니가 손주들이 놀러와서 함께 식사를 하신 후 명치 통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혼자 드시니까 천천히 드시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손주들이 제잘거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신나게 이야기하시면서 급하게 드셨다고 해요.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니까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면서 불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소화제를 드시고 조금 걸어 다니셨더니 두어 시간 후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소화 불량이죠. 두 번째 원인은 위염이나 위궤양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나 진통제 장기 복용으로 인한 위 손상이 주된 원인이에요. 73세 최영호 어르신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30년 넘게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치가 쓰리고 아픈 것이 예전보다 훨씬 심했어요. 검사 결과 위궤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셨는데 이게 위 점막을 손상시킨 거였죠.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위벽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위 보호제와 함께 치료를 시작한 후에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명치와 가슴 아래쪽에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식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죠. 밤에 누워 계실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특징이에요. 68세 이순희 할머니가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명치가 쓰리고 목까지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에는 증상이 더 심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증상이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셨대요.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 하부에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식후 최소 2시간은 앉아 계시도록 권해드렸고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네 번째는 담석증이나 담낭염입니다. 담낭에 돌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명치 오른쪽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분비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65세 정미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많이 드신 후부터 명치 오른쪽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통증이 오른쪽 어깨까지 퍼지고 열도 나기 시작했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에 여러 개의 돌이 있었고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응급수술로 담낭을 제거한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죠. 다섯 번째는 췌장염입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명치에서 등으로 뻗치는 듯한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음이나 담석이 주된 원인인데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의 통증은 정말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61세 장동욱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동창회에서 소주를 평소보다 많이 드신 다음 날 새벽에 명치에서 등으로 뻗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구토도 계속 나왔어요. 혈액 검사와 CT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수액 치료를 받으셨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섯 번째 원인인 심장질환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도 명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둔해져서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 문제인데 소화기관 문제로 착각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실제로 62세 강병철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15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셨대요. 평소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냥 소화제를 먹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셨죠. 온몸이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났고 명치 통증도 계속되었어요. 부인이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병원에 가자고 해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어요. 당뇨병 때문에 전형적인 흉통 대신 명치 통증으로 나타난 거였죠. 응급시술을 받아서 다행히 생명을 건지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명치 통증은 단순한 소화불량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까지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체기는 몇 분에서 길어야 10분 정도면 조금씩 나아지는데 20분 이상 계속된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소화제를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재보세요. 정확히 몇 분 동안 아픈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통증이 턱이나 목, 어깨, 팔로 퍼지는 경우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통증은 신경을 타고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어요. 특히 왼쪽 어깨나 팔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심장질환의 매우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69세 송재호 어르신이 바로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명치가 답답한데 동시에 왼쪽 어깨가 무겁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십견이 재발한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계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평소 어깨 통증이 있으셨던 터라 어깨가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명치 답답함과 어깨 통증이 동시에 왔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아팠거든요. 검사 결과 불안정 협심증으로 곧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스텐트 시술로 혈관을 넓혀서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죠. 세 번째는 식은땀이 나거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명치 통증과 함께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거나 구토가 나온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과 달리 전형적인 흉통보다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증상으로 심근경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은 흉통이 없으니까 심장마비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64세 김미경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새벽에 명치가 답답하고 메스꺼워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셨는데 시원해지기는커녕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어지러우셨대요. 처음에는 장염이나 식중독인 줄 알고 조금 더 토하면 나아지겠지 하셨어요. 하지만 토해도 계속 메스껍고 명치 통증도 더 심해졌어요. 다행히 함께 사시는 딸이 이상하다 싶어서 즉시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죠. 네 번째는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명치가 답답한데 동시에 숨이 차고 가쁘다면 이는 심장이나 폐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폐에 물이 차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숨이 차게 되거든요. 71세 장경수 어르신이 이런 상황을 겪으셨어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산책 후 명치가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숨이 더 가빠지고 명치 통증도 심해져서 119를 부르셨죠.
평소 산책을 자주 하셨는데 그날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더래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응급시술로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심장 기능이 일부 손상되어서 지금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세요. 다섯 번째는 극심한 불안감이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심상치 않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57세 윤석준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명치가 답답한데 갑자기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평생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대요.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도 남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응급실로 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여섯 번째는 평소와 다른 심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심근경색 발생 몇 주 전부터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명치가 불편하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63세 이은주 할머니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명치가 가끔 답답하셨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명치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도 명치가 가끔 불편하셨던 분이라도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해요. 그럼 이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119에 전화하실 때는 명치 통증과 함께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식은땀, 호흡곤란, 구토 같은 증상을 함께 알려주시면 응급팀이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어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명치가 20분 넘게 아프고 식은땀이 나요. 왼쪽 어깨까지 아파요. 숨도 차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19를 부르신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계세요. 옷을 헐렁하게 풀어주시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넥타이나 벨트같이 몸을 조이는 것들은 모두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아스피린이 있으시다면 하나를 씹어서 삼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거나 최근에 위출혈이 있으셨던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심장병의 3대 위험 인자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혈압은 120에서 80,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목표예요.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만들어요. 하루 한 갑을 피우시는 분은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씩만 걸으셔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네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소금은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취미 생활을 즐기시거나 명상,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좋아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일곱 번째는 약물 복용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괜찮아진 줄 알고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덟 번째는 겨울철 특별 관리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부담이 커져요.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침 일찍 외출은 피하세요. 아홉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심장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예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되는데 23에서 24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있는데도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둘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치 통증이 있을 때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가시거나 119를 부르세요. 길에서 쓰러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혈관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넷째, 검사나 치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 큰 병이 나올까 봐 무섭다고 하시면서 검사를 거부하세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예후도 좋아요. 다섯째, 건강보조식품과 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동시에 음주를 즐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성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알코올이 결합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후 김태수 씨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이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씨는 스텐트 시술 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담배를 완전히 끊으시고 매일 산책하시며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계세요. 무엇보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참지 않고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김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 체한 줄만 알고 소화제만 먹고 있었는데 그게 심장마비였다니 정말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명치 통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늘 당부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규칙적으로 혈압 재기, 정기 검진 받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히 여기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명치 통증으로 병원에 가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경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